자, 그래서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케톤 시간이니까 맛있으시죠? 네. 카톡으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막 비빔밥 같은 거 먹고 이러면 막 졸리는데 여러분 졸리십니까? 아니요. 안 졸리시죠? 네.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이렇게 케톤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케톤식 하니까 전부 다 눈이 또릿또릿하시네. 그죠? 선생님, 그죠? 개운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 오시려고 잠을 못 주무셔서. 아니, 그러니까 새벽에 오셨는데 졸리세요? 괜찮습니다. 눈이, 그래도 눈이 또릿또릿하시네. 회장님도 가기 전에 절대로 식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까 미토콘드리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어디서 하냐? 예를 들어서 정자가 있다. 여기 정자가 이게 첨두가 있잖아요? 여기 핵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감긴 거예요. 신기하죠? 코일처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녀석들이 계속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코일처럼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여기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이 꼬리가 헤엄을 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또 찍었네요. 사진을 찍었는데 미토콘드리아 여기에 딱 신기한 게 이 세포 하나를 딱 올려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딱 절반을 또 쪼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가 마이크로콤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걸로 칙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나 우리가 그냥 리얼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진짜 예. 공부를 다 한다. 그죠? 완전 희열을 느끼네. 그렇죠. 희열을 느꼈다? 이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올해 2019년 뭐야 경지에 올랐을 저기 카테고리를 못 정했는데 내가 그때 말해줬지. 건강한 밥상 바꾸기 채식 그걸로 내가 정했잖아.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는 즐기는만 못하느냐. 이게 즐겼다. 이거는 열심히 하는 건 이상의 경지라는 거죠. 근데 그 희열을 느낀 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공부가. 그렇죠. 늦공부가 무서운 거죠. 늦도둑이 무섭다고 이거. 이제 시작에 공부에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이 먹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거든. 근데 공부는 잘 안 돼. 그렇지만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된다. 야. 즐긴다 자체가 내가 공부라니까. 오늘 얘기를 했어. 어차피 그 머리 못 따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또 뭐냐? 근육섬유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사이사이 껴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고양이냐? 고양이 심장근 세포래요. 신기하죠? 동물 실험하면 안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는 빛을 영양소로. 신기하죠? 여러분, 빛의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지만 있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죠? 또 이 빛을 이용해 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요. 그거 만들어진 영양소를 얘가 스트로마틸라코이드 여기서 만드는 거거든요. 엽록체. 신기하죠? 채식영양연구소 로고 보셨어요? 그 로고가 이 엽록체를 형성한 거예요. 이렇게 틸라코이드 잘 쌓인 거.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동전같이 생긴 게 이렇게 쌓인 거. 이 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그래요. 틸라코이드가 쭉 이렇게 더미가 되면 그라나라고 그러고, 여기서 빛을 딱 받으면 빛 입자가 딱딱딱딱딱 이동을 해가지고 전자가 이동해서 이제 영양소를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소포체, 단백질을 만듭니다. 여기 소포체가 있는데 여기서 핵에서 이제 메신저 RNA, 나중에 배우겠지만 메신저 RNA가 나오면 여기서
리소점이 있어가지고 리소점에서 여기 막 있잖아요. 막을 여기 점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서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RNA 유전자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3개씩 코드를 읽어가지고 아미노산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붙여나가고 여기 그물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를 단백질 이동하면서 단백질이 이렇게 접히기 시작을 해요.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단백질이 잘 접해야 되는데 잘 안 접히면 어떻게 여러분 그 종이 접기 해보신 적 있어요? 종이는 있지만 종이를 잘 접어야지 예쁜 배도 나오고 학도 나오잖아요. 그죠? 잘 못 접으면 어떻게 돼요? 학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열 이렇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못 접혀진 게 열에 의해서 풀려요. 히샤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풀리면은 HSP, 히샤 프로테인, 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게 엉긴 거를 다시 풀었다가 다시 접어요. 그래서 온열요법이 거기에 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풀어진 거를 다시 접어. 접는데 그 풀어진 거를 보고 더 커졌다고 온열요법을 해서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오인한 경우도 있어요. 뭐가 커져요? 그 이렇게 뭉쳐져 있던 암이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이게 좀 풀어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다시 접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커졌다라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렇지. 풀어져 있을 때는 커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더 커졌다라고 해서 수술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풀어진 게 이제 제대로 된 건 수도 있고 또 이제 안 된 거는 다시 이제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열을 가면은 뭐 암이 치유된다. 이게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과학적인 원리, 이런 세포학적인 원리를 알고 그렇게 열 충격을 해주고 열요법을 써주고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엉긴 단백질을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정상으로 돌린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골지체. 골지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골지체거든요. 왜 골지체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볼이 저 있어서 골지체. 아, 멋있는 해답이네요. 자, 전혜령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골지체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르시겠습니까?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골지체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과학계에서 보는 용어 보면은 사람 이름 딴 게 많아요. 원래 병 이름도 그러니까요. 예, 알츠하이머도 그렇잖아요. 그죠? 레체트 뭐 그렇죠. 크런시 다. 그런데 세포 소기관까지도 자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주 영악한 놈이죠. 자, 그래서 골지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 조립, 이동.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냐 안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 이게 좀 이따 보시면 사슬인데 사슬을 잘 이렇게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지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이동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소점. 리소점 하면은 생각나는 녀석이 누구죠? 오토파지. 그렇죠. 오토파지. 아, 이거 괄목 상대네, 완전히. 이게 딱 하면 딱 나오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몰입을 했으면 벌써 텔레파시로 딱 끝나잖아요. 그쵸? 맞아요. 오토파지가 뭐죠? 그런 의미에서. 네. 임 선생님, 오토파지 설명해 보세요. 한마디로 오토파지 하면 뭐라고 말해? 그렇죠. 쓰레기 분해 과정. 그죠? 세포 내 쓰레기 분해 과정.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리소점은 우리가 굶었을 때 세포 내에 있는 쓰레기를 분해하는데 분해할 때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하다. 그 효소를 담는 주머니를 리소점이라고 한다. 너무 쉽죠? 리소점은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 둘레는 어떤 주머니로 썼을까요? 주머니의 재료가 뭐죠?
그렇죠. 지방이죠. 그죠? 리소좀은 특이하게 이중 지질이 아니라 단일 지질층이에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 리소좀 안은 이 리소좀인데, 리소좀은 몇 개 정도 될까요? 간은 미토콘드리아가 1700개지 2200개라고 그랬죠? 네. 간에는 리소좀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윤 선생님 찍으세요. 아, 채식 물길 열심히 안 보시는구나. 거기 나왔는데 200개입니다. 200개. 아, 12호를 못 보셨나? 11호에 나왔어요. 200개입니다. 대략. 지금 뭐가 200개 다르신 거예요? 여기 리소점이요. 세포 하나당 대략 200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6개당 리소점이 하나 이제 담당을 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발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가 발전을 하다가 이게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면은 세포가 죽겠지만 1000개 막 이렇게 되니까 몇백 개가 고장 나도 그냥 방치를 해버린단 말이죠. 세포들이. 배가 부르니까 몇 개 고장 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 되지 않습니까? 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중국에서 발전소를, 화력발전소를 몇천 개를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막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덮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집진 시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막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포 내에서도 배가 부르면 그냥 막 고장난 것도 그냥 방치를 하고 그래서 많은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단식이 필요하다. 왜? 단식을 하면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리소좀이 분해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는 게 얼마 하면 정기적은 보통 뭐 인도에 요가 하는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씩 보름달 뜰 때, 금음달,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찰 때 기울 때 그때 이제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란 7일도 사실은 달의 28일 주기에서 이제 유래한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죠. 왜냐하면 이제 보름달이 되면은 체액이 상승을 하거든요. 몸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때 단식을 하면 효과가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네. 며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1박 2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좀인데 리소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리소좀 안은 pH 4 내지 5예요. 산성이에요, 매우. 근데 산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수소 이온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세포질은 7.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포질환은.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뭐가 필요하죠? 수소 이온을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네, 물도 필요하죠. 또. 네? 네, 산소도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산가수분해 효소는 문자 그대로 나중에 효소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정한 pH에서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제대로 효소가 기능을 못해요. 그 의미는 몸에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은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단식이나 이런 것도 몸에 기력이 너무 바닥나 있는 사람은 하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 기울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중요하죠.